그래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면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람다 표현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말고 자바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가급적이면 활용해라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어떤 조언이고,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 그 자바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거는 범용 버전이 있고, 그리고 원시 타입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함수들이 원시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들만 쓸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인테저 뭐 더블 이렇게 써서 쓰는 것보다는 요 전용인 애들을 int 펑션,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int predicate, long 펑션, long 바이너리 뭐 이거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원시 타입을 객체로 변환하는 그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펑션이다 그러면은 입력이 하나예요. 입력이 하나를 받아서 어떤 값을 반환하는 거, 그걸 여기서는 펑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y 펑션은 인자를 2개 받는 거예요. 인자를 2개 받아서 값을 반환해 주는 거고, predicate는 반환 값이 뭐예요? 불리언인 애들이에요. predicate로 되는 건 얘는 하나를 받아서 불리언 리턴하는 거고, by predicate는 2개를 받아서 불리언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UR 뭐 TU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은 인테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U를 2개의 인자를 받는데 2개의 인자를 항상 다른 타입으로 쓸 이유는 없어요. 같은 타입이면 그냥 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인테저.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여기다 인테저로 예시 들었는데, 스트링은 모르겠지만 인테저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얘네들을 쓸 거면 어디를 써야 돼? 요거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컨슈머는 반환값이 보이드네. 바이 컨슈머는 2개 받아서 보이드를 주는 애. 서플라이어는 아무것도 안 받아서 뭐를 리턴해 주는 애. 얘는 뭘 받아서 뭘 리턴해 주는 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애들인지 이제 이해가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함수의 맥에베스 타입을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그 람다 표현식이 전달됐을 때 그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름들이 이거예요. apply, test, accept, get, apply 뭐 이런 형태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받는 함수 내부적으로 전달된 람다 표현식을 실행하고 싶으면 apply, test 이런 걸 쓰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런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들이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추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negate 붙일 수 있고, and 해가지고 2개의 람다 펑션을 결합해가지고 둘 다 만족했을 때 참이되는 어떤 람다 표현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있는 기능들을 잘 익히면은 편리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바는 기존에 정의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전달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함수형 프로그램을 해서 이미 어떤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인자로
뭐 static 함수를 인자로 어떤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foo예요. 근데 foo를 전달 방법이 없으니까 그 foo를 호출하는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foo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는 없고 한번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람다 표현식은 내가 호출하고 싶은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니까 얘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축약 표현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메소드 참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X를 인자로 전달해서 X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고 싶다. 그럼 println이라는 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메소드잖아요. 걔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얘 대신에 이렇게 쓰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인자를 얘의 인자로 전달하는, 호출하는 그런 메소드 람다 표현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메소드 참조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얘가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를 축약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이제 오브젝트 기준이 아니라 클래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compare to. 그러니까 내가 얘를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도 똑같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왜 뒤에 땡땡 이게 뭐냐? 여기 오타예요. 다 세미콜론인데 이상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메소드를 축약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축약할 때 생성자 호출을 축약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땡땡 new를 써요. 땡땡 new.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람다 표현식을 변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람다 표현식은 스트링 빌더를 새롭게 생성해 주는데 인자로 32를 전달해서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도 아주 간략하게 호출해야 될 때, 근데 내가 코딩을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얘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함수를 이제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생성자 참조, 메소드 참조입니다. 조교 히터 좀 꺼주세요. 아까 펑셔널 인터페이스에는 유용한 디폴트 메소드도 있고 스태틱 메소드도 있는데, 주로 디폴트 메소드는 아까처럼 이런 것처럼 결합해서 기존에 내가 만든 그 여러 람다 표현식을 뭔가 결합하거나 바꿔주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런 애들들을 포함되어 있고, 디폴트 메소드 말고 스태틱 메소드가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펑셔널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의 선언은 몇 개만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돼. 근데 걔만 유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스태틱 메소드 있을 수 있고 디폴트 메소드 있을 수 있어요. 뭐만 꼭 하나야 돼? 메소드의 선언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에는 다양한 그 스태틱 메소드와 디폴트 메소드들이 있고 컴패레이터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은 여기에는 어떤 애를 받아서 얘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그 비교 함수, 그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주는 애예요. 스태틱 함수는. 그래서 여기에 S에서 S의 getName, S를 S의 getName으로 바꾸는 거죠. 문자 어떤 학생을 학생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고, 그거를 요 컴페어링이 전달하게 되면은 이름을 두 개를 비교해주는 그 비교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되겠고, 그거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할 때도 요 경우에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메소드 참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게 이 컴패레이터라고 하는 우리 그 비교 함수, 컴페어 투와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페어 투는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컴페어 투 메소드가 이제 하나 정의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이용해서 뭔가 비교하고 싶을 때는 컴페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비교하게 되겠고, 그 컴페어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컴패레이터예요. 컴패레이터. 그리고 이 컴패레이터에는 그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 말고도 다양한 이제 그 함수형 프로그램 할 때 쓸 수 있는 그 스태틱 메소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의 실제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잘 뜯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컴페어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컴페어링 말고 컴페어링 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는 지금 뭘 이용해서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스윙, 사람 이름 갖고 비교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학생의 나이가 있어요. 여기 있다. get age가 있다. get age가 있으면은 이 get age는 반환값이 뭐예요? int잖아요. 그러면 comparing student 땡땡 get ag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범용이라서 이 get age를 뭘로 바꿔요? int를 integer로 바꾸어요. 근데 얘를 쓰면 이거는 바꾸지 않죠. 그냥 정수를 그대로 써서 비교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교자를 만들고 싶을 때 얘를 활용하면 좋은데, 원시 타입인 경우에는 얘 쓰지 말고 comparing int, comparing double, comparing long을 대신 써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맨 앞에 본 것처럼 어떤 클래스의 복합 타입이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를 정렬하고 싶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 정의된 컴페어 툴을 이용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했는데 지금은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때도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있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만약 쟤를 실제 내가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하고 싶다. 여기다가 만약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A, B고 A의 getName을 B의 getName하고 비교하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전달해 주면은 이제 학생 이름을 갖고 정렬해 주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작성하는 게 더 익숙해지면 더 편해요. 그리고 이 비교해야 될 게 객체 타입이 아니라 원시 타입이면은 comparing int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컴페레이터는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자바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컬렉션에 있는 자료 구조에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하고 싶어요. 하나씩 차례대로 모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100개가 있으면 100개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방법은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얘의 사이즈만큼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썼던 방법이고, 요거보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요방 포리치 포문을 쓰는 거예요. 포리치 포문. 이 포리치 포문은 반복자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죠.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리스트 포리치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각 요소마다 하고 싶은 일을 그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고 얘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얘한테 알려주기 뿐이지. 얘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있죠. 반복하면서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얘는 난 하고 싶은 게 이거다 라고 하면은 이 실제 반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언적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측면은 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간결성은 얘가 더 좋겠지만 성능은 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뭐 안에 내부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 함수 프로그래밍 통해서 뭐 클래스 만들고 객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능이 크리티컬한 어떤 응용이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면은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이 람다 표현식의 몸체를 아주 길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코드 가독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요 파트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로 만들고 내가 실제 쓸 때
그 람다 표현식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만약에 얘가 util에 작성되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면 요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메소드 참조로. 그러면 가독성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이제 제한된 팁은 람다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블럭 람다를 작성하지 마라. 그래서 블럭 람다를 작성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블럭 람다에 들어가는 이 몸체를 함수로 만들고, 람다 표현식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작업하면 되겠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메소드 참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간략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왔네. 그래서 람다 표현식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간략하게 정의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람다 표현식은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함수들이에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람다 표현식을 어디다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수 있고, 함수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저장하면은 이름이 없는 함수에 뭘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붙여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변수를 갖고 그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해서 쓸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람다 표현식을 작성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러니까 함수를 인자로 받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실제 가급적이면 정의하지 말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범용 함수형 인터페이스나 원시 타입 전용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할 때 내가 원시 타입을 쓰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원시 타입 전용이 뭔가 있나 살펴보고 그쪽으로 프로그램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림은 오늘 설명 안 드리고 목요일날 설명드려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만 조금 소개해드리고 오늘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은 복합 타입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집단 연산을 되게 선언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연산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여러 요소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집단 연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단 연산을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알고 나면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수많은 반복문 대신에 반복문을 작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단 연산하는 반복문은 작성하지 않고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능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고, 얘를 많이 해보면 얘의 이점을 알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하는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 좀 더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바꾸고 중간 연산을 취한 다음에 최종 연산을 통해서 이 집단 연산의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하나의 값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연산의 결과를 또다시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컬렉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 기능이 되게 많이 활용되는 그 기능 요소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기능들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다고는 많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나 배열을 스트림으로 바꾸고 이런 연산들을 적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연산을 통해서 집단 연산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뭘 하냐면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정수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정수 리스트에서 엔드 1이 내니까 홀수인 애들만 빼서 그 홀수인 애들을 제곱한 다음에 그 제곱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선언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스트림으로 이렇게 스트림 라이브를 써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스트림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요소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사용 안 하죠.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쓸 애들만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터를 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함수형 프로그램 람다 표현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홀수인 애들만 5431에서 531로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빼낸 애들을 요 맵을 통해서 어떤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n을 n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531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리듀스 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값으로 바꿀 때 쓰는 게 리듀스입니다. 그래서 리듀스에서 기본값이 0이고 얘네들을 다 더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5라는 값을 얘가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이제는 이렇게 작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스트림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작성했던 이런 애들을 이런 애로 다 한 번씩 바꿔보면 나중에는 웬만한 애들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 귀찮은 거야. 성능은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간결하게 프로그램 하거나 프로그램 할 때 얘가 조금 더 심플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림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트림 라이브러리고 뒤에 잠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여기 보면은 뭘 하냐면 어떤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다음에 다시 걔를 또 다른 리스트로 또는 어레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애들 중에 특정한 뭐 L로만 시작된 애들만 다 뽑아달라. 그래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걔를 내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되게 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얘네들을 다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대문자로 바꾼 얘네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이제 있는 요소들은 얘네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겠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이 collect to array 뭐 이런 걸 이용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기존 자료 구조에서 내가 어떤 필터링도 하고 그 필터링 걸 뭔가 조금 바꿔가지고 새로운 자료 구조, 새로운 어떤 컬렉션을 만들 때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면은 되게 몇 줄 안 돼서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 보면은 얘가 바로 선언적 프로그램의 형태가 되는 거죠. 나는 뭘 하고 싶은지만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스트링을 대문자로 바꿔라. 그리고 리스트로 모아달라고만 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안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비교해서 또는 얘를 대문자로 다 바꾸고 대문자 바꾼 거를 하나씩 또 어펜드 해가지고 셀 리스트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내가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을 나는 안 하고 나는 뭘 해달라고만 그냥 맵, 필터, 컬렉트 이걸 이용해서 부탁만 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들어가요? 이건 아니겠고 이제 이런 맵이나 컬렉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람다 표현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람다 표현식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내가 필요한 게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다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안에서 해주게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패러럴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럴 스트림. 패러럴 스트림은 우리가 요즘 쓰는 컴퓨터들은 다 좋아서, 성능이 좋아서 CPU가 여러 개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한 CPU가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코어들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패러럴 스트림으로 쓰게 되면은 이 연산을 내가 4코어다, 4개 코어가 있다. 그럼 4개로 나눠서 각각 코어에서 계산해서 합쳐서 결과를 줘요. 그러면 나는 원래 이런 코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거 뭐 별도 라이브를 써야 되는데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그걸 또 해줘요. 그냥 여기다가 스트림 대신에 패러럴 스트림 써주면은 멀티코어를 활용해 줍니다. 근데 멀티코어를 이렇게 활용한다고 해서 늘 속도가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나진 않는데 내가 그것도 잘 판단해서 얘는 패러럴 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애들만 해야지 그냥 모든 애를 패러럴 스트림으로 바꾼다고 해서 성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는 다음 시간에 이 예제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자바 요소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얘를 많이 쓰면은 성능은 개선은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람다 표현식에 되게 익숙해지면 옛날처럼 포문 갖고 반복문 작성하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코드 모습 자체로는 보면. 그래서 많이 써보면, 많이 해보면 뭐 재밌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복문으로 예를 들면 리트 코드 같은 데 가서 방학 때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내가 스트림 라이브러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트림 라이브러리 안 써서 풀겠죠. 그래서 잘 통과가 됐어. 그러면은 보니까 얘는 스트림 라이브러리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작성된 그 반복문을 스트림 라이브를 써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차례 바꿔보다 보면 나중 되면은 처음부터 작성할 때 반복문을 안 쓰고 바로 스트림 라이브를 써서 작성할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니까. 더 편할 때가 더 많아요. 항상 편한 건 아니고 어떨 때 보면은 스트림 라이브가 없으면 저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 고민도 나올 정도로 되게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저거는 많이 써보지 않으면 이제 그 익숙한 거를 못 느끼게 되니까 많이 써봐야 됩니다. 저거에 되게 익숙한 프로그래밍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뭐 하스켈 뭐 이런 ML 뭐 이런 언어 갖고 안 해봤을 거고 그런 언어를 쓸 일도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안 해봤으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은 되게 편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예제들만 한 번씩만 봐도 효과적으로 쓰고 그